그래서 드론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uninhibited aerial vehicle입니다. 항공기엔 사람이 탑승하지 않지만 지상에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UAV가 또 unmanned,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야 된다 또 얘기합니다. UAV가 또 unpilot라도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파일로트, 조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종사가. unmanned aerial system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클, 항공 비행체 하나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비행체와 데이터 링크와 컨트롤 스테이션이 다 같이 있는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드론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시스템이라 본다는 시스템이라고. 그죠?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원격으로 조종하는 항공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RPAS. RPAV라 해서 Remote Piloted Aerial Vehicle이라고 해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항공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RPV라고 해서 Remotely Piloted Vehicle에 해서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항공기가 조종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겠죠. 다양합니다. 왜 그럼 각각의 국가에서 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지, 역사적인 근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나라가 앞으로 드론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국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개념.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UAV입니다. unmanned입니다. unpiloted입니다. aerial vehicle입니다. aerial system입니다. unpiloted입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투자비 다 뽑은 거고 어디 나가셔가지고도 전문적인 석상에 가서 이 개념을 가지고 각국의 정의 내용들을 비교하시면은 정말 전문가라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국가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의 개념 정의를 다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보니까 한국에서는 드론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만든 개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한국의 일반인들은 멀티콥터를 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작은 장난감을 드론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유인 드론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드론이 아니라 신개념의 항공기라는 거 보는 게 맞다. 드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unmanned 드론이다. 이런 거는 없다. 이거는 정말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체에 한정되지 않고 해상이나 수중에서 운행되는 무인 선박, 무인 잠수함, 육상에서 운행되는 무인 자동차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규정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규정을. 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항공안전법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육해항공안전법 이런 걸로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항공안전법에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에 대해서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드론은 뭡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체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땅에 기어다니고 물속에 돌아다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무인 동력 비행장치, 무인 비행선을 무인 비행장치다. 이런 얘기하고,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 그 다음에 무인 비행선은 연료를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 그 다음에 길이 20m 이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50kg, 180kg, 20m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인 비행선은 뭡니까? 우리가 가끔씩 하늘에 돌아다니면서 그 광고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끔씩 프로야구 이렇게 개막식 하고 이러니까 잠실 야구장 위에도 이 무인 비행선 한 바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 보는데, 그런 게 무인 비행선입니다. 그죠? 튜브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들. 그죠? 동력이 없이 바람 따라 가는 큰 튜버죠. 튜버. 그죠? 그런 걸 무인 비행선이라고 그럽니다. 20세기 이전의 헬리콥터 개발 역사입니다. 고대, 중세,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뭐 제가 국가정보학이나 정보학 강의를 다니면서 보안 강의를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 신뢰하지 않는데 옛날에 삼국시대 때부터 뭐 고대 중국에서 연애 사람을 태워가지고 날려가지고 적진을 정찰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정도 배짱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큰 문짝 같은 연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리 타고 새처럼 이리 날아가고 언제 떨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탈 수 있는 배짱이 있을까? 물론 노예를 태울 수는 있겠죠. 어차피 땅에 있어도 죽고 하늘에 떨어져도 죽는 거니까 내려오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탈 수 있는 노예가 가끔씩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일단 좀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이런 얘기를 했다. 뭐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고대 기록은 거의 신뢰하지 않는데,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뭐 역사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뭐 크게 신뢰하지 않지만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세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런 초기 헬리콥터 같은 이런 헬기 날개를 돌아가면서 하늘로 이게 뭡니까? 축이죠, 축. 회전축이죠. 이 축이 뱅뱅뱅 돌면서 이걸 돌리면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사람이 천재입니다.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세상에 생각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일단 스케치하는 건데 전부 다 항공기의 기원이고 헬리콥터의 기원이고 각종 물리학, 건축학, 뭐 역학 이 사람 천재입니다. 천재. 참 이런 사람이 우리 한민족에 있었다면 한민족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우리가 국민소득 한 10만 불 갔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탈리아 반도, 우리도 반도인데, 그죠? 한반도고 이탈리아도 반도인데, 왜 이탈리아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시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천재입니다, 천재. 기계세를 고안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형제가 1902년도에 항공기를 개발했습니다. 그죠? 한 1000회 이상을 비행을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을 이룬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왜 한국에 태어나지? 왜 미국 같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한국에 태어났으면은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가 한국 항공사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취직 걱정도 안 하고. 참. 이 조물주께서 당군 할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모셔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20세기 이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설계를 하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인간의 꿈을 한번 실현해보자 이런 고민들을 이미 15세기에 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천으로 만든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날아가지고 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검증한 첫 번째 사람이 라이트 형제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이전의 헬리콥터 개발 역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가정보학도 강의하고 이러면서 강의 많이 다니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프랑스가 기구부대를 최고 먼저 만들고 프랑스 대혁명 때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기구부대를 만들고 그게 또 나폴레옹의 러시아와 유럽 정벌에 활용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기술적으로 문화의 감성도 풍부하고 이런 걸 새로운 거에 대한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인 것 같은데 1907년도에 루이 브르게라는 사람이 샤를 리셰와 같이 회전행 날개에 달린 항공기를 이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하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20년대 그 뭡니까? 1차 대전 중이죠. 1차 대전 그죠? 1차 대전 중에 우리가 뭔가 좀 유리한 무기를 개발해보자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에티엔 에드몬드 에미신이라는 사람이 4개의 회전날개와 8개의 프로펠러 달린 헬기를 개발해서 360m를 날아갔다는 거죠. 여기 있네. 그죠? 에드몬드 에미신이 개발한 헬기입니다. 이걸 만들어가서 360m 날아갔다는 거 대성공이죠. 대성공.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은 응용의 천재입니다. 응용의 천재. 이 사람들은 머니 이제 에버리싱이죠. 머니 이제 에버리싱.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청부살인도 가능하고 전쟁도 대리하고 사람들 그냥 용병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거면은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